자, 삼각형의 넓이부터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중3 2학기 때 나와요. 3학년 2학기 기말범위죠. 3학년 2학기 때 기말범위에서 고등선에 간다고 잘 안 봤지? 아, 열심히 했나? 우리 두 명은 제일 잘할 때겠네.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로 가지고 밑변 곱하기 높이를 구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우리가 여기 소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렇게 뭐 가지고 높이 가지고 원래 구했었는데 어느 삼각형에서 여기 삼각형에서 뭐 하면 sin c는 여기 직각 삼각형에서 b분의 h가 되니까 h를 b sin c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래서 h 대신 b sin c를 넣어주면 2분의 1 ab sin c 해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sin 끼인각으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식으로부터 우리가 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누구를 이제 사인 C를 뭐 해주면 2R분의 C로 바꿔주면 이 식을 4R분의 ABC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누구를 A하고 B를 뭐로 바꿔주면 A를 2R sin A, B를 2R sin B로 바꿔주면 이 식을 2R 제곱 sin A, sin B, sin C의 곱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이 두 개 공식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요거를 풀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매년 애들이 물어봐. 쌤, 이 공식 써도 돼요? 하면 그럼 학교 가서 또 물어보지. 쌤, 헤론 써도 돼요? 하면 교과서에 없어서 쓰지 말라고 그래요. 학교 쌤들이. 그래서 헤론의 공식은 뭐냐면 이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스몰 s를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한다면 넓이 s를 대문자로 나타내면 얘가 s, s-a, s-b, s-c가 되는데 요거 증명하는 식은 뒤에 있긴 한데 굳이 우리가 교육과정에 쓰지도 못하는 건데 객관식일 때는 그냥 쓰면 돼. 그래서 혹시나 객관식일 때는 세 변의 길이 할 때 헤론 쓰면 돼요. 그러면 뒤에서 세 변의 길이 주고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선생님이 헤론 안 쓰고 풀게요. 그냥 너희 학교에서 못 쓰게 하니까. 자, 요걸 요렇게 푸는 걸 우리가 헤론의 공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 사실 우리가 알면 대부분 쓰면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책이 없는 걸 못 쓰게 하셔가지고 책이 없는 걸 못 쓰게 하셔서 못 쓰는 게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각선의 길이를 할 때하고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얘를 뚝 잘라주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sin 세타인데 평행사변형은 두 개 넓이가 똑같으니까 요거 몇 배? 2배 하면 되는 거라서 평행사의 넓이는 그래서 그냥 AB sin 세타로 구할 수가 있어요. 두 변의 길이 곱 sin 끼인각으로 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 사각형에 뭐가 주어졌을 때, 사각형에 두 대각선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너무 키웠다요. 이때는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나는 책 뒤에 설명을 매우 싫어하고 요거는 선생님은 평행사변형으로 풀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각 꼭지점에서 이 대각선에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주면 그러면 요 세 개가 평행하고 요 세 개가 평행하니까 얘가 평행사변형이 되는데 그럼 여기 길이가 A면 여기 길이가 A가 되고 얘 길이가 B면 여기 길이가 B가 되고 여기 각이 세타면 여기 평행사변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죠. 그러면 이 전체 사각형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이니까 AB sin 세타가 되는데 얘도 평행사변형이니까 이 두 개 넓이가 같고 요 두 개 넓이가 같고 요 두 개 넓이가 같고 요 두 개 넓이가 같으니까 이 사각형 넓이는 이 전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돼요. 되겠니? 그래서 2분의 1 AB sin 세타가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야. 되겠지? 책은 여기가 헤론 증명하는 거인데 굳이 뭐 그 다음에 아까 요거를 사각형 4개로 쪼개서 증명했는데 이 방법 별로 안 좋아. 이건 그냥 저렇게 푸는 게 낫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쓰던 건데, 뭐를 할 때, 내저번이 주어졌을 때, 내저번의 반지름과 삼각형 넓이 사이의 관계식 하면, 우리가 연결하면 접선이니까 여기가 항상 수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2분의 1 AR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여기도 2분의 1 BR, 2분의 1 CR에서 내저번의 반지름 스몰 r이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를 2분의 1 R의 세변의 길이 합으로 풀 수가 있다. 요거는 뭐 중학교 때 하던 거죠. 중학교 때 삼각형의 내심, 외심, 무게중심 할 때 했지. 이런 거.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 삼각형의 넓이를. 그럼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주어지면 그냥 바로 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대충 잡아서 ABC 잡아줘요. 그럼 ABC 잡아주면 얼마가? A가 10이고 B가 8이고 그때 넓이가 20루트 3이래. 그러면 우리가 S 하면 S는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끼인 각이 되는데 걔 넓이가 얼마? 20루트 3 하니까 40, 그래서 사인 C는 뭐가 되죠? 40분의 20루트 3 하니까 2분의 루트 3 나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삼각 방정식 했죠? 사인 C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거는 누구하고? 60도하고 2, 4분면각 파이 빼기 세타. 그래서 180도 빼기 60도에서 120도가 되는데 문제에서 예각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만? 60도만 가능하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삼각형 ABC에서 B가 4고 A가 135도고 그 다음에 넓이가 얼마일 때? 넓이가 여기 2일 때 그때 A 값을 구하래. 근데 A는 바로 못 구해. 뭐부터 구해야 돼? B부터 구해야 돼. B부터. 넓이를 이용해서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135도. 자, 135도는 180도 빼기 45도로 바꿔서 사인 45도로 바꿔주세요. 그럼 사인 45도 해주면 얘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래서 B는 얼마가 나온다? 루트 2가 나오네요. 그럼 얘 루트 2 해주면 이제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대변의 길이 구하고 싶으면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그래서 A제곱은 해가지고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세타. 자, 코사인 135도는 코사인 180도 빼기 45도니까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2, 4분면 각이니까 180도 빼기 세타를 세타로 바꿀 때 코사인은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요렇게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8. 그래서 26. A는 어차피 길이니까 루트 26 되겠죠. 자, 혹시나 선생님이 산수 실수할 수 있어. 앞에서 풀다 보면. 그때 윤선아 쌤 산수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지? 빨리 쌤 손 들어가지고 쌤 산수 틀렸어요 해줘. 알았지? 자, 그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말했던 뭐가 길이가 주어졌을 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자, 일단 먼저 해론을 써보면 해론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냥 내신대로 외워놔요. 객관식일 때 해론이 빠르니까. 그래서 스몰 s는 해가지고 2분의 5 더하기 7 더하기 8 해가지고 얘가 10 하면 넓이 s는 그러면 루트 10 곱하기 10-a, 10-b, 10-c 이렇게 하는 거야. s-a, s-b, s-c 해가지고 그래서 5, 3, 2 하니까 10 앞으로 빼버리니까 10루트 3 이게 이제 훨씬 빠르긴 빨라. 해론 당연히 알면. 근데 해론은
세 변이 모두 이렇게 정수 이런 거 아니면 좀 하기 힘들어. 뭐 루트 3 플러스 1 이런 거 있을 때 헤론 쓰면 망한다. 안에서 계산하다가 망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헤론을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헤론을 못 쓰게 하니까, 그러면 헤론을 못 쓸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할 때 뭘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각을 구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각 하나를 구해주면, 나는 B를 마음에 들어요 하면 코사인 B는 하면 2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8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7의 제곱 하니까 멋지지? 40 나오네요. 그러면 B는 뭐야? 몇 도야? 60도죠? 근데 지금은 B가 60도인데 혹시나 특수값이 안 나오면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2, 1 해가지고 루트 3에서 그냥 구해주면 된다.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구해주세요. 특수값이 아닐 때는, 지금 특수값이니까 사실 60 따라서 구할 수 있는데 혹시나 특수값이 안 나오면 2, 1 해서 피타고라스 그려가지고 사인 B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B 2분의 루트 3에서 신 루트 3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 학교에서 헤론을 못 쓰게 하면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 됐지? 그럼 그때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하면 아까 요 공식은 있었지만 사실 쌤은 요 공식을 굳이 외우라고 안 하는 이유가 우리는 어차피 뭘 알아? 사인 법칙 알죠? 사인 B 알았으면 우리가 누구분의 누구가? 사인 B분의 B가 2R이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럼 사인 B가 얼마고? 지금 사인 B가 2분의 루트 3이고 그래서 2분의 루트 3분의 B 7이 2R이 되는 거니까 R은 그러면 루트 3분의 14가 되겠나요? 2R이. 그러면 루트 3분의 R은 루트 3분의 7에서 3분의 7 루트 3 나오겠지. 되겠나요? 그 다음에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2분의 1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넓이는 지금 구했잖아. 10 루트 3이라고. 얘가 지금 20이야. 그러면 R은 뭐가 되겠다? 내저번의 반지름은 루트 3 나오겠죠. 되겠나요? 요거는 넓이 먼저 구해놓고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하나, 두 개 풀고 갈까? 너무 바로 쭉쭉 가지 말고 두 문제 풀고 가봅시다. 두 문제 풀기 전에 269번 쌤이랑 같이 봅시다. 269번. 요건 풀고 갔어야 되는데. 오씨. 맨날 풀어줘야지 하다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마음에 놓칠 때가 있어요. 자, 뭐가 나왔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어. 각의 이등분선이. 자, 각의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뭔가 구하는 문제에서, 각이 안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으로 풀어야 돼. 각이 안 주어지면 뭘로 풀어야 된다고? 코사인 법칙으로 풀고, 각이 주어지면 넓이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서 만일 여기가, 지금은 문제가 A가 60도래요. 근데 그런 게 안 주어지면, 얘가 몇 대 몇이니까 길이 B가 3대 2니까 여기를 3K, 2K 잡아가지고, 여기를 X로 잡아가지고, 요렇게 코사인 법칙 한 번, 요렇게 코사인 법칙 한 번, 요렇게 해가지고, 각 B 가지고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돼. 그런 식으로, 각이 안 주어질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고, 각이 각이 주어지면 넓이로 푸는데, 넓이를 어떻게 푸느냐? 이 전체 넓이가, S가 뭐가 되는데, 전체 넓이 S가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데, 그럼 이때 이 넓이는 이 밑변의 길이 B가 3대 2니까 이 전체 넓이의 5분의 3이 돼요. 되겠니? 그럼 우리가 이 AD 구하고 싶은 거 X로 잡아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가 넓이? 이 S 넓이의 5분의 3배가 되더라 해서 이제 X 구해주면 되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뭐가 주어지면 각이 주어질 때는 넓이로 풀고 각이 안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거야. 각의 이등분선 문제. 자, 여기는 267번 정도 하나만 풀고
다음 페이지도 첫 번째 문제 하나 정도만 풀고 빨리 넘어가자. 오늘은 원래는 어려운 문제를 보통 풀리려고 하는데 다음 문제는 271번 하나만 풀까? 밑에 문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오늘 진도가 좀 빡세게 나가야 돼서. 잡혔어? 애들이 왜 이렇게 다들 기운이 없니? 응? 자, 거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필수 예제 넘어가 봅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하면 다시 평행사변형의 넓이 공식이 뭐라고?
AB 사인 끼인각으로 풀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가 8, 얘가 10인데 넓이가 얼마가 됐다고? 넓이가 40이 됐대. 그래서 40은 8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세타 하니까 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왔다? 사인 세타가 얘를 세타로 잡았을 때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특수값 외워줘야 되죠? 세타는 얼마 또는 얼마? 세타는 30도 하고 또 2, 4분면각 180도 빼기 30도 해서 150도 하고 이렇게 두 개 나오는데 A가 예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30도, 여기가 15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A의 크기는 30도. 올라라 올라라. 자, 사각형의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형이 뭐로 주어져 있냐면 등변사다리꼴이래요. 등변사다리꼴. 그럼 등변사다리꼴은 사실 어떤 놈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뚝 자른 게 여기가 등변사다리꼴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당연히 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뭐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등변사다리꼴은. 그래서 각의 크기가 30도고 이쪽 대각선의 길이가 6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쪽 대각선의 길이도 똑같이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사각형의 넓이 공식은 원래 2분의 1 AB 사인 세타인데 그래서 넓이 공식 그대로 쓰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30도가 된 거야. 그럼 등변사다리꼴 넓이 하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4분의 36? 9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그냥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AB 사인 세타. 두 대각선과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넓이 구할 수가 있다. 자, 여기도 272번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 푼 사람들은 220페이지, 2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22페이지. 자, 220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수열이라는 단원이에요. 수열. 그럼 수열은 뭐냐면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수가 배열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 6, 9, 1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쭉 배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수열이라고 불러. 수열. 그럼 이 수열은 사실 규칙이 없어도 관계는 없어. 숫자만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그게 수열이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규칙성이 없는 수열은 우리가 사실 고등학교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이 있는 어떤 수열을 다루게 될 거다. 그때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유한수열하면 유한이라는 건 뭔가 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의 개수가 셀 수 있을 때 유한계일 때를 우리가 유한수열이라고 부르고 항의 개수가 무한히 많을 때를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부르고 그때 유한수열에서 항수를 우리가 항의 개수를 항수라고 부르고 끝항은 그럼 당연히 유한수열에서 마지막 항을 우리가 끝항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열의 일반항 하면 자,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열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수열이 막 1, 3, 5, 7, 9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해서 쭉쭉쭉 점점점 하면 이제 계속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때 얘를 우리가 첫째 항 또는 제1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둘째 항 또는 제2항이라고 그래. 얘도 똑같아. 셋째 항 또는 제3항이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이 수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집합기호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만일 수열 AN 하면 이 수열 이렇게 집합기호로 해서 AN 나타내면 여기 N 자리에 1부터 차례대로 넣은 수열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 수열은 어떻게 A1, A2, A3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이게 수열이 N 대신 차례대로 이제 1, 2, 3, 4 집어넣어 가지고 되겠니? 그때 우리가 이제 이 N번째 항을 우리가 JN항이라고 하는데 이 JN항을 우리가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되겠니? 그러면 얘가 규칙성이 있으면 N에 관해서 막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 이 기분이 안 좋아. 여기 N이 안 나오고 얘가 하면 이렇게 가면 쭉쭉쭉 가다 보면 얘가 N번째 항이 아마도 2n-1일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1 넣어주면 1이 되고 2 넣어주면 3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그래서 an을 2n-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수열 an의 일반항이라고 그래요.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 모양을 보면 얘 모양을 보면 얘가 이제 어때요? 여기 그냥 x 대신 1 넣으면 똑같이 1 나오고 x 대신 2 넣어주면 똑같이 3 나오고 x 대신 3 넣어주면 똑같이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죠. 그래서 원래 이 수열의 정의가 그래서 정역이 자연수 전체 집합이고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 어떤 함수라고 그래요. 원래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가 그래서 뭐라고? 수열이야, 수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대응된 거야. 되겠니? 그럼 얘가 뭐라고 했으니까 내가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자 fx가 2x 빼기 1이면 우리가 fx 플러스 1 어떻게 구하죠? 여기다가 2x 플러스 1 빼기 1 이렇게 구하죠. 그럼 나중에 내가 an 플러스 1 구해야 될 일이 있어. 자 an 플러스 1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 n 대신 n 플러스 1 넣어주면 여기도 똑같이 n 대신 n 플러스 1 넣어가지고 2n 플러스 1 빼기 1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래서 그냥 수열은 뭐라고? 그냥 함수야, 함수. 근데 그 함수가 정역이 자연수 1, 2, 3, 4 넣는 함수인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차 수열 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 거? 규칙성이 있는 수열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규칙이 있는 수열. 그래서 그 규칙 중에서 어떤 규칙이냐면 이름에서 뭔가 보이죠? 이름에서. 얘가 요즘 한자를 잘 안 해서 그렇지만 얘가 같다는 뜻이죠. 같을 등자죠. 그래서 차가 같은 수열이란 뜻인데 등차 수열, 차가 같은 수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그거를 바로 가봅시다. 1, 3, 5, 7, 9 가면 우리가 차가 같다란 말이 뭐냐면 여기 3에서 1을 빼면 차가 2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플러스 1을 해서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5 빼기 3도 똑같이 얼마야? 2죠. 그래서 차가 항상 얼마인 거야? 차가 항상 2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항과 다음항과의 차이가 항상 일정할 때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그래요. 등차 수열. 그때 이 차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1, 3, 5, 7, 9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을 부르고 그 일정한 차를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 공차. 공차가 이제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거야. 공통의 차이라는 뜻에서. 그래서 우리가 공차를 우리가 뭘로 나타내냐면
디퍼런스에서 D를 따서 공차를 우리가 D로 나타내요. 커먼 디퍼런스에서 그 D를 따서 공차는 D로 나타내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놈이 등차 수열이 된다고? n 플러스 1항 하고 n번째 항의 차가 항상 뭐로 일정할 때 같은 값을 가질 때를 우리가 등차 수열, 그때 그 D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얘 가지고 이제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일반항을 구해 볼 거예요. 일반항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찾아보자라는 거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자, 우리가 A1 하면 보통은 이제 수열에서 첫째 항은 아래첨자 1을 빼고 그냥 A라고 많이 적어요. 첫째 항을 그냥 1 빼고 많이 적는다. 그 다음에 이제 A2는 하면, 그럼 우리가 뭐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항상 일정한 거니까, 그러면 AN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AN 더하기 D가 되는데, 넘겨가지고.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D에서 A 플러스 D가 되고, A3는 A2 더하기 D에서 A2가 A 플러스 D니까 A 플러스 D 더하기 D에서 A 플러스 2D가 되고, A4는 A3 더하기 D에서 A3 더하기 대신 A 플러스 2D를 넣어주니까 A 플러스 3D가 되고, 요렇게 쭉 가서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그러면 자, A1이 A 플러스 0D고 A2가 A 플러스 1D, 2D, 3D 하니까 여기가 다 얼마씩 차이나? 1씩 차이 나죠. 그래서 기납적으로 추론하기를 A 더하기 n-1D 해주면 n 대신 1 넣었을 때 A, 2 넣었을 때 A 플러스 D, 3 넣었을 때 A 플러스 2D, 4 넣었을 때 A 플러스 3D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 더하기 n-1의 T가 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가는 수열이 있었죠? 아까 1, 3, 5, 7, 9 가는 수열이 있었죠? 사실 우리가 이걸 홀수라고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2n-1로 쓰고 있었죠? 근데 이거를 공식대로 가자면 첫 항이 얼마고 1이고 공차가 2니까 여기 1 더하기 n-1에 2 해가지고 뭐가 나와? 2n-2 플러스 1에서 2n-1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야, 수열이. 차차차차차. 그때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 돼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특징하면 다시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지고 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AN이 A 더하기 n-1의 D야. 졸면 안 돼! 처음 내용 들어갈 때는 잘 들어. 얘를 전개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dn 더하기 a-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은 만일 공차가 0이 아니라면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나와요. 등차 수열은 공차가 0이 아니라면 뭐가 나온다고?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가 돼. 그때 이 n 앞에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 우리가 등차 수열이 뭐로 주어지면 an 더하기 b로 주어지면 바로 이 n 앞에 1차식의 개수가 뭐라고? 그 등차 수열의 공차야. 그 다음에 첫째 항은 n 대신 1 넣었을 때 값이니까 개수합이 첫째 항이 돼요. 개수합이 첫째 항이 돼. 무슨 말이냐? 자, an이 마이너스 5n 더하기 8로 주어져 있어. 어떤 수열이? 그러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이야. 그때 공차가 n 앞에 개수 마이너스 5가 공차가 되고, 첫째 항은 개수합 마이너스 5 더하기 8 해가지고 첫째 항이 뭐가 된다고? 3이 된다라는 거야. 슉. 그 다음에 등차 중앙. 등차 중앙까지 설명하고 한번 쉬어야 되겠다. 애들이 다들 거의 죽어가고 있네. 한 명이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죽어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설명하고 잠시 멈추자. 그러면 등차 중앙은 뭐냐면 등차 수열이 자 A1, A2, A3, A4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가 아까 등차 수열은
A2 빼기 A1하고 A3 빼기 A2하고 A4 빼기 A3하고가 얘가 계속해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디에서 여기 식에서 A2를 넘기고 A1을 넘겨주면 이 A2가 A1 더하기 A3라는 식이 성립하고 어디에서 여기 식에서 또 A3 넘기고 A2 넘기면 이 A3는 A2 더하기 A4가 성립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들이 있으면 연속한 세 항에서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 이웃한 항의 합과 같다라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의 성질이라는 의미로 등차 중항이라고 그래. 자, 이웃한 세 항이 있어요. 이웃한 세 항이 있어. 가운데 항의 몇 배가? 두 배가 양쪽 이웃한 항의 합과 같다라는 거야. 되겠니? 이게 등차 중항이고, 이 등차 중항은 그러면 한 칸씩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퐁당퐁당 한 칸씩 뛰어넘어도 성립해. 무슨 말이냐면 A1, A3, A5까지 이렇게도 얘네들끼리도 뭘 이룬다고? 등차 중항을 이룬다고. 그러면 A3의 두 배가 A1 더하기 A5하고 같아요. 되겠니? 아, 선생님은 실제로 등차 수열 문제 풀 때 나중에 고3 수업할 때는 등차 중항을 엄청나게 써서 풀어. 2학년들 쓸 때는 뭘 그렇게 많이 안 쓰지만 내신 대비할 때나 고3 넘어가면 나는 등차 중항을 엄청 써서 푸는데 뭐 어떨 때 쓰냐면 막 선생님이 등차 중항을 막 문제에서 막 이렇게 주어져 있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이런 거 주어져 있으면 얘 둘이 더한 것도 A3의 두 배, 얘 둘이 더한 것도 A3의 두 배니까 너는 5A3이잖아 하고 바로 막 풀어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등차 중항을 써가지고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10까지 합을 더했더니 문제가 0이더라 이런 거 나오면 너 둘이 더한 거하고 너 둘이 더한 거하고 다 같으니까 너 둘이 더한 거 0 이렇게 해서 풀어버려. 등차 중항이 성질을 써가지고. 그래서 등차 중항을 문제 풀 때 잘 써먹으면 매우 좋아요. 자, 한 3분만 쉬었다가 하자.